자, 해도 되죠? 자, 위험부담 보겠습니다. 위험부담. 여러분, 위험부담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위험부담이라는 것은 되게 간단해요. 제3자 얘기하고 위험부담하고요. 두 개를 한꺼번에 설명하고 난 다음에 할 거예요. 위험부담은요, 이렇게요.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2월 1일 계약을 체결하고, 위험부담은 후발적 불능, 3월 1일 이행기죠. 그래서 건물이 이렇게 멸실되죠. 이것을 이행불능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행불능인데요. 우리 이것을 무슨 계약에서 나오는 거죠? 쌍무계약이죠. 그러면 쌍무계약에서 나온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어? 쌍무계약에만 나온 게 두 가지가 있어. 뭐가 있어? 동시이행 항변권하고 위험부담이죠. 그래서 이행불능이죠. 이것이 후발적으로 이행불능이 돼요. 그러면 이 을을 뭐란다? 매수인이죠. 이런 매수인은 채권자의 채무자예요. 채권자죠. 채권자. 이 채권자는요, 이런요,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등기를 청구할 수 없죠. 왜요? 건물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등기를 청구하지 못한다. 이것을 뭐란다? 물건의 위험이다. 이렇게 물건. 이 물건을 뭐라냐? 급부라고 그래. 그래서 그것을 급부의 위험이다. 이게 여러분요, 위험부담에서 기본적인 전제예요. 그러니까 위험부담이라는 것은 뭐냐? 일단 건물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건물이 없으니까 을은 갑한테 등기를 청구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때 이제 뭐냐? 그러면 갑은 을한테 돈 받을 수 있냐 없냐? 이게 위험부담이에요. 갑이 을한테 돈 받을 수 있냐 없냐? 세상은 제일 쉽죠. 첫 번째, 건물이 멸실된 이유가 여기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건물이 멸실이 됐느냐? 또는요, 채권자 지체 중에 쌍방의 잘못 없이 건물이 멸실이 됐느냐? 또는요, 미리 채권자에게 인도했어. 미리 잔금 받기 전에 미리 인도했는데 건물이 멸실됐느냐? 세 가지. 이렇게 세 가지. 여러분 봐봐요. 일단 이 건물이 멸실됐죠? 그러면 일단 을은 갑한테 등기를 청구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 갑은 을한테 돈 받을 수 있냐 이 말이지. 돈 받을 수 있냐. 그런데 그 멸실이 된 이유가, 여기서 채권자 을이 잘못했느냐? 채권자 을의 채권자지체중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을이 잘못했단 말은 똑같죠? 그 다음에 여기요, 미리 채권자한테 미리 인도했어. 미리 건물을 줬어. 잔금 받기 전에. 그런데 채권자가 가지고 있다가, 을이 가지고 있다가 건물이 불타버린 거예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한다? 이건 뭐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갑은 을에게 대금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한다는 말의 뜻은 뭐냐? 좀 이따 보겠지만, 대가 위험이 채권자에게 이전한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볼까요? 이게 또 이제 두 번째는요, 물건이 멸실됐는데, 불탔는데, 이것이 누구요? 쌍방의 잘못 없이, 기체적 자유로움 잘못 없이, 두 사람 다 잘못 없이, 천재지변, 국가의 수익 금지, 또는 제3자의 방화. 제3자가 뭐죠? 갑하고 을은 잘못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건물이 멸실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다? 그러면 을이 지금 잘못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렇게 대금을 청구 못하는 것을 뭐란다? 갑이 대가 위험을 뭐한다? 부담한다. 이 대가 위험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반대급부의 위험을 부담한다. 이렇게. 여기 봐봐. 여기 보면 물건을 급부라고 그래. 물건을 급부. 그런데 물건 말고 돈을 뭐라 하냐? 돈을 뭐라 하면 대금을 뭐라 하냐? 반대급부라고 얘기해. 돈을. 그러니까요, 갑이 을한테 돈을 못 받아. 그것을 대가 위험이라고 그래. 을이 갑한테 물건을 못 받아. 등기를 못 가져와. 그걸 물건의 위험이라고 그래. 용어 정리가 중요하잖아요. 용어 정리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제 그걸 이렇게, 대가 위험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이냐 또. 만약에 갑이 중도금하고 계약금을 받았다. 갑이 중도금과 계약금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죠. 갑이 중도금과 계약금을 받죠. 그러면 갑은 을에게 뭐를 해야 된다? 반환해야 돼. 반환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의무. 을은 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무슨 규정이냐?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죠. 왜? 채권법은 임의 규정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갑이 아무리 중도금이나
계약금을 을로부터 받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반환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반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세 번째로 뭐냐? 채무자가 잘못했다. 채무자가 잘못해서 건물이 멸실됐다. 이렇게 채무자가 잘못했다. 채무자가. 그러면 이게 이걸 뭐라고 그래? 채무자가 잘못했죠. 채무자가 잘못했. 이것을 채무불이행이라고 하지 뭐라고 그래? 채무불이행. 이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누가? 을은 계약을 뭐하고 해제하든지 원상회복을 청구하든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누가? 을이. 갑이 잘못했으니까. 이 세 가지를 뭐라 한다? 위험부담이라고 그래. 그런데요, 이렇게 갑의 을의 잘못으로 인해서 만약에 채무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있겠죠. 그러면 이 이익을 뭘 한다? 뭐라 해야 돼? 반환을 해야 돼. 반환.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위험부담. 다시 한번 봐봐. 위험부담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가 중요해요. 위험부담은 일단 을 앞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 멸실이 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을은 갑한테 건물이 없으니까 등기를 청구 못 하겠죠?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필요가 없겠죠? 건물이 없으니까. 을이 갑한테 등기를 청구 못하는 것을 물건의 위험이라고 그래요. 그걸 물건은 급부라고 그래. 급부의 위험이라고 얘기해요. 이제 이런 상태에서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이 물건이 멸실이 된 것이 누구 때문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을이 채권자가 잘못했느냐? 채권자 지체 중에 태풍에 의해서 쓰러졌느냐? 갑이 을한테 미리서 물건을 인도했는데 을이 가지고 있다가 건물이 멸실됐느냐? 이런 말이죠. 그 어느 것이다 할지라도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건물이 멸실된 것이 쌍방의 잘못 없이, 갑도 을도 잘못 없이, 즉 국가가 수입을 금지했거나 천재지변이거나 제3자가 방어했거나 갑이나 을은 잘못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는 일단 돈 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만약에 제3자가 방어했다 그러면 제3자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지언정 갑은 을에게는 청구를 못한다 이 말이죠. 천재지변이다. 그럼 혼자 울면 되죠. 청구할 데가 없으니까. 알겠죠? 그런데 갑이 을에게는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갑이 을에게는 청구를 못해. 그것을 대가 위험을 갑이 부담한다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요, 채무자의 잘못이 있다. 채무자. 그럼 우리가 뭐라 한다? 채무불이행이다 이렇게. 채무불이행.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경우 그로 인해서 채무자가 받은 이익이 있다. 그럼 그 이익은 뭘 한다? 반환해야 된다. 1번 18번 1번 위험이란 양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급부가 불능이 된 경우 발생하게 되는 불이익이다. 위험 부담의 문제는 원시적 불능이다, 후발적이다. 원시적이다, 후발적이다. 후발적이죠. 후발적. 원시적은 계약 체계상의 과실 책임이잖아요. 후발적. 2번 위험 부담의 문제는 무슨 계약에서? 쌍무계약. 그래서 쌍무계약에만 있는 게 두 가지다. 하나는 동시이행 항변권, 그 다음에 위험 부담. 위험부담은 쌍무계약 줄 것이고 존속상의 결련성 거기다 써. 존속상에다 동그라미하고 이행상의 결련성이라고 쓰고 이행상의 결련성 썼어요. 자, 옆줄 긋고 그것을 뭐라 한다? 동시이행 항변권이에요. 동시이행 항변권은 이행상의 결련성이에요. 알겠죠? 존속상의 결련성을 뭐라 한다? 위험 부담. 이행상의 결련성을 뭐라 한다? 동시이행 항변권. 위험 부담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자 써. 뭐라냐? 쌍무계약 플러스 채무자 플러스 귀책사유 X. 채무자가 잘못이 없어야 돼. 알겠죠? 자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19번은요. 갑은 자기 소유 주택에 대해서 을과 계약을 체결이니까 원시적이다, 후발적이다, 후발적. 그 다음에 줄거 계약금과 중도금만 받은 상태. 그 다음에 줄거 제3자 병의 방화. 그러면 제3자 병의 방화란 말은 무슨 말이죠? 바로 옆에 갑과 을은 잘못이 있다, 없다? 없다. 써 거기다가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이렇게.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이렇게. 자, 1번 갑이 대가 위험을 부담. 대가 위험이란 말이 뭐라고 했죠? 봐봐 여기.
대가 위험은 뭐다? 대금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을에게 잔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그 말이 대가 위험이라는 말이에요. 자, 2번 을은 갑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할 뭐가 없다? 의무가 없다. 똑같은 말이죠. 갑이 1번에서 갑이 을한테 청구 못하니까 을이 갑한테 청구를 뭐죠? 지급할 의무가 없잖아요. 2번에다 찍었다 그러면 만약에 이 문제가 나는데 2번에다 탁 찍었다. 용서가 되기 힘든 머리죠. 알겠죠? 아니 1번에서 청구를 못한다는데 2번에서는 지급할 의무가 없죠. 당연히. 알겠죠? 자, 3번 갑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갑에게 을에게 뭘 해야 돼? 반환이야. 반환해야 되죠. 알겠죠? 그런데 4번 갑에게 잔금 지급 청구권을 인정하기로 뭐 할 수 있다? 특약은 유효하다 줄 것이고 임의 규정이므로 채권법은 무슨 규정? 임의 규정. 원래는 계약금하고 중도금 반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당사자는 합의로 계약금, 중도금 반환하지 않고 도리어 잔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의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무슨 규정이니까 임의, 그걸 우리는 특약이라고 하는 거죠. 알겠죠? 5번 갑과 을 상호 간에는 채무불이행 줄고 채무불이행 줄고 써 거기다가 후발적 플러스 채무자 플러스 귀책 사유가 있어야 채무불이행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위에 보면 지금 채무자가 잘못이 있어요? 제3자가 방화했어요? 그래서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아까 맨 처음에 뭐라고 했냐? 위험부담하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에서는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고 얘기했죠. 105번 얘기했어. 알겠죠? 자, 20번을 보셔요. 정답 몇 번이죠? 19번은? 5번. 자, 20번. 채권자 위험부담 봐봐. 이제 이게 쭉 나올 거라고. 이게 여기 채권자 위험부담지는 뭐죠? 건물이 멸실됐는데 그 이유가 채권자의 잘못, 채권자 지체 중 쌍방의 잘못 없이, 그러면 미리 인도했는데 제3자의 방해하면 어떤 해가지고 물건이 멸실 3가지. 그러면 갑은 을한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을은 아니 갑은 청구할 수 있다. 을도 갑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로 인해서 채무자한테 이익이 있다. 그러면 그 이익을 채무자는 뭐한다? 반환해야 된다. 1번 쌍무계약에서 채무자의 이행불능이 줄고 채권자 줄 것이고 귀책 사유 줄 것이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채무자가 누구죠? 매도인이에요. 매도인은 반대급부가 뭐 이런 말이 어려워. 봐봐. 반대급부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기 봐봐. 반대급부란 말이 대가란 말이죠. 그 말이 대금이라는 말이에요. 항상 우리는 물건을 기준으로 하니까 물건을 뭐라고 하냐? 급부라고 그래. 물건의 반대가 뭐죠? 매매 대금이죠. 대금을 뭐라고 그래? 반대급부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채무자가 지금 누가 지금 잘못했다고 그랬죠? 채권자가 잘못했으니까 채권자가 누구죠? 매수인이죠. 매수인. 그러니까요, 여기 채무자가 누구죠? 매도인이죠. 매도인은 반대급부 대금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반대급부란 말이 매매 대금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2번 주택의 매도인 갑이 잔금을 받기 전에 매수인 을에게 줄고 매수인 을에게 미리 소유권 이전 느낌인 인도 거기까지 줄고 매수인 을을 뭐라고 한다? 매수인을 채권자라고 한다, 채무자라고 한다? 채권자. 물건을 기준으로 하니까. 그런데 옆집의 화재, 옆집의 화재가 뭐가 필요 없어. 미리 인도했죠. 그러면은 갑은 을에게 잔금의 지급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이퀄하고 이퀄 뭐라 쓰냐? 거기다가 대가 위험이 채권자 을에게 이전한다. 이렇게. 대가 위험이 채권자 을에게 이전한다. 왜요? 물건은 없는데 돈은 줘야 된다 이 말이죠. 자, 3번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 사이에 A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매매계약 체결로 동그라미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을의 귀책 사유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멸실했다면 갑은 A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 건물이 없는데 뭔 등기래요? 그러니까 등기 의무는 면하고 을에게 뭐를 청구할 수 있다? 매매 대금을 청구. 매매 대금. 알겠죠? 갑은 을에게 대금 청구하죠? 을이 잘못했으니까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4번 3의 경우 을의 수령지체 더 이상 볼 필요 없죠. 을이 잘못했다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갑은 을에게 대금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죠. 5번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기간 중에 동종의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이른바 줄고 중간수입. 중간수입은 맨 끝에 공제할 수 있다. 줄수 끄시고 맨 앞에 5번에 사용자 줄고 사용자를 뭐라냐? 채권자라고 그래요. 알겠죠? 왜요? 이런 봐봐. 근로자의 입장에 근로계약에서는요. 근로가 기준이죠. 근로가. 그러니까 내가요. 노동력을 제공한 근로자를 채무자라고 그래. 노동력을 제공받는 사장을 뭐라고 그래? 채권자라고 그래. 그러니까 사장이 만약에 부당 해고하죠. 그것을 채권자 위험 부담이라고 그래. 채권자가 잘못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사용자를 누구라 하냐? 채권자, 귀책 사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근로자는 채권 사용자한테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그로 인하여 채무자가 얻은 이익이 있다? 그러면 그 이익은 뭐를 한다? 반환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21번 틀린 것은 20번의 정답은 4번. 1번 위험부담에 관한 민법 규정 줄고 임의규정 채권법이니까. 여러분 대가 위험이 뭐죠? 대가 위험? 여러분 대가 위험은 누가 지는 거죠? 채권자다 채무자다? 여러분요 대가 위험이 뭐라고 그랬죠? 돈 못 받는 걸 대가 위험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럼 누구를 얘기해? 채무자를 얘기하죠. 채권자. 이거 봐봐. 이러면요 자유분방하게 대하지 말고 봐봐. 여기 보면 이 물건이 없어요. 물건의 위험은 채권자가 물건. 여기 대가 위험은 누가? 갑이 을한테 대금 못 받죠. 갑이 누구다? 채무자. 그걸 대가 위험이라고 한다니까. 그래서 대가 위험이란 거 뭐냐? 물건의 멸실로 인하여 돈은 못 받고 멸실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손해배상도 못하고 알겠죠? 대가만 지불하는 거. 자 봐봐. 여기 한번 봐봐. 여기요. 자 한번 볼까요? 여기. 건물 지금 없어졌죠? 없어졌는데 갑이 을한테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죠?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자 두 번째. 건물 없어졌죠? 그런데 등기 못하죠? 그런데 돈만 줘. 돈만. 등기는 못 가져오고 돈만 줘. 누가? 채권자. 그러니까 채권자는요 건물이 없어졌는데 등기는 못 가져오고 도리어 돈만 줘. 대금만. 그걸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 자 그럼 봐봐. 매도인 봐봐. 천재지변 태풍에서 건물이 쓰러졌어. 을하고 계약했는데 그러면 을한테 돈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건물 있어 없어? 없어. 누가 손해? 갑. 그걸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알겠죠? 그러니까 을의 잘못으로 건물이 불탔어. 그러면 을은 등기 청구 못해. 건물은 못 받아. 건물이 없으니까. 그런데 돈은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돼.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했으니까. 그것을 위험 부담이라고. 그러니까 위험 부담은 뭐냐? 누가 돈을 손해보느냐 이 말이죠. 건물은 멸실됐는데 누가 돈을 손해보냐? 천재지변으로 태풍으로 건물이 없어졌다? 그럼 누가 손해봐? 매도인이 손해죠. 매도인이 누구다? 채무자죠. 그것을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채무자 위험 부담지. 건물이 채권자의 잘못으로 건물이 멸실됐어? 그러면 채권자는 건물은 없지만 돈은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돼.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매매 목적물인 주택의 계약 체결 이후 제3자 방화, 체결 이후 후발적, 제3자 방화. 그럼 이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무효가 아니다. 후발적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일단 뭐다? 유효. 그런데 제3자 방화니까 채무자 위험 부담지. 4번. 양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 책임 없는 사유. 그럼 뭐죠? 천재지변이죠. 천재지변. 그러면 채권자는 을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OX, X. 계약의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뭐가 돼야 돼?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은 누가 잘못해야 돼? 채무자가 잘못을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양당사자가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책임이 없으면 채무불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계약을 말 수 없다. 해지할 수 없다. 몇 번 얘기했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과 위험 부담에서는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5번. 위험 부담에 관하여 우리 민법은 무슨 지이다? 채무자 위험 부담지가 원칙이다. 자 그럼 제3절 위한 계약. 제3절 위한 계약은 뭐냐면 봐봐. 제3절 계약은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갑을 뭐라 하냐? 요약자라고 그래요. 요약자. 을을 낙약자라고 그래요. 낙약자.
이 병을 뭐라 한다? 수익자. 수익자, 이 사람을 뭐라 한다? 제3자라고 얘기하죠. 갑하고 요약자하고 수익자 관계를 무슨 관계를 한다? 대가 관계라고 하죠. 이 대가 관계 흠결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갑하고 을하고 요약자와 낙약자를 무슨 관계로 간다? 보상관계다. 이 보상관계의 흠결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런 거 어떻게 하죠?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착오를 했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해. 그러면 소급해서 무효가 돼. 그런데 문제는 뭐다? 이 수익자는 제3자, 107조에서부터 110조까지 선의의 제3자, 선의의 제3자에 포함한다, 안 한다. 제3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갑이 착오나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취소하죠? 그러면 수익자는 아무리 선이라고 할지라도 보호가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이 수익자는 현존하지 않아도 된다, 현존하지 않아도 되니까 누구도 가능하다, 태아도 가능하다, 태아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여기서 갑하고 을하고 보상관계죠? 이 갑과 을의 보상관계를 뭐라 한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뭐라고 한다? 성립요건이다. 이렇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요건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야? 당사자는 누구다? 갑하고 을이다. 갑과 을이 무효 취소 해제. 무효하고 취소하고 해제를 주장할 수 있다. 무효나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하고 부당이득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는 오로지 누구하고 갑하고 을만. 제3자는 된다, 안 된다. 만약에 갑이 을하고 아파트를 계약을 하고 갑이 을한테 등기를 해주면서 병한테 잔금을 주라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을이 잔금을 줬다 이 말이죠. 잔금을 줬는데 어떤 이유로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해제가 되죠. 그러면 원상회복으로 다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럼 을은 병한테 잔금을 줬죠? 원상회복으로 돌려주려면 을은 등기를 갑한테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잔금은 누구한테 받아와야 돼? 누구한테? 갑한테 받아와야 돼? 병한테 받아와야 돼? 갑한테 받아온다 이 말이죠. 갑한테. 이 사람이요. 갑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을이. 잔금을 갑한테 줘야 돼. 자한테 잔금을 줘야 되는데 갑이 병한테 잔금을 주라고 해서 병한테 준 거잖아요. 이 병은 대포 통장이나 마찬가지지. 이 사람은 이 을은 잔금을 병한테 준다는 생각으로 줬겠어? 갑에게 준다는 생각으로 줬겠어? 갑에게 준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우리가 계약이 아무리 병한테 돈을 줬다고 할지라도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은 그 돈을 누구한테 반환받아야 되는 것이냐? 갑에게 반환받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서 이제 이게 하나 중요하고. 그럼 여기서 이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죠?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 이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에요. 왜 성립요건이 아니냐? 수익의 의사표시를 뭐라고 한다? 그것을 제3자의 권리 발생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해.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하니까 병은 어떻게 직접 누구에게? 을에게 청구를 해. 직접 청구. 그런데 을이 이행하지 않죠. 그럼 이것을 채무불이행이라고 그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하든지 손해배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약의 해제는 누가 한다? 해제는 누가 해? 여기 있잖아요. 무효 취소 해제는 오로지 누가 한다? 갑. 손해배상은 누가 한다? 손해배상은 병이 손해배상한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병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도 절대로 해제는 못해.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수익의 의사표시는 뭐라고 한다? 형성권이죠. 형성권은 뭐다? 일방적 의사표시죠. 일방적 의사표시. 일방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다? 단독행위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형성권이니까 어떻게 한다? 가등기 할 수 있고 양도할 수 있고 상속할 수 있고 채권자, 대유권 이런 것이 된다 이 말이고, 일방적이니까 우리가 수익한다고 말을 할 때는 병은 을의 동의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고, 수익을 하려면 말로 해야 돼. 말로 해야 돼. 그래서 을이 병에게 최고하죠. 뭐라고 최고하냐? 수익할래 말래 최고했어. 그랬더니 병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 그러면 수익이다, 수익 거절이다, 수익을 거절이다. 왜? 수익하려면 말로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했잖아요. 수익을 거절이다. 단독행위죠. 우리가 조건 기한 봤었죠.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가 없다. 하지만 채무 면제나 유언, 유증이나 상대방의 동의, 누구의 동의?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조건을 붙일 수도 있다. 그러면 수익의 의사표시 하죠? 수익의 의사표시 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제3자는 수익의 의사표시 후에요. 제3자는 계약 당사자다 아니다. 무효 취소 해지할 수 있다 없다. 그런데 수익의 의사표시가 난 후에요. 갑과 을 간의 합의로 갑과 을 간의 합의로 여기서 수익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수익 내용을 변경할 수 없어요. 합의로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변경하려면 미리 변경할 수 있는 변경권을 뭐랬거나 유보했거나 제3자의 뭐가 있거나 동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고, 원래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제3자 양약은 100% 사례 문제로 나와요. 알겠죠? 우리 시험에요. 한 번인가만 이렇게 이론 문제로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가 다 사례 문제로 나왔어. 알겠죠? 사례 문제로 나오면 정답을 학교 몇 개가 안 돼. 이론 문제라면 막 이것저것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기에요. 합의로 수익용을 변경하면 안 된다. 이 정답이 1순위예요. 정답의 2순위가 뭐냐? 2순위가 제3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정답의 2순위고. 그 다음에 여기요. 채굴을 했는데 아무 말이 없죠? 채굴을 했는데 그러면 수익을 망한 것으로 본다? 거절한 것으로 봐. 수익이 아니고 거절한 것으로. 거절. 알겠죠? 수익 왜? 의사를 표현. 이건 법조문에 나와 있으니까 중요해. 법조문에 나와 있어. 이론이 아니고. 알겠죠? 이게. 그 다음에 여기서요. 여기서는 뭐냐면 원상회복이나 부당이득을 제3자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제3자는 안 된다는 것이 중요해.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거죠. 이거 대가관계요. 대가관계 흠결은 제3자 양자에 영향 없잖아요. 이걸 이제 여기 이제 문제를 보면서 읽는 게 뭐죠? 해보는 게 빠른데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갑이 병한테 돈 1억을 빌렸어. 병한테. 그런데 10년이 지났어. 소멸시효가 완성됐죠. 갑은 병한테 돈 안 갚아도 돼. 그런데 그걸 갑이요 알지 못하고 이 병이 돈 갚으러 가니까 갑이 뭐냐? 을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5억짜리를 계약해가지고 4억은 자기한테 주고 1억은 병한테 주라겠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10년이 지나가지고 돈 안 갚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갑하고 병하고 관계가 지금 흠결이 있다 이 말이죠. 흠결이 있어도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 말이죠. 그건 두 사람 문제이고 여전히 갑하고 을하고 계약은 유효.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줘야 되고 을은 갑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을은 병한테 잔금을 줘야 되고 병은 을한테 여전히 잔금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 간의 계약은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을의 사기로 인해서 계약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을의 사기. 그랬을 때는 영향을 받아 안 받아? 받아.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사기를 당했죠. 그럼 어떻게 한다? 갑은 어떻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아무리 병은 선이라고 할지라도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생명보험 아니에요. 생명보험. 이 갑이라는 남편이요. 자기가 이 삼성생명하고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해서 자기가 죽으면 자기 와이프한테 보험금을 줘라 이 말이죠. 이 두 사람 관계는 대가관계는 부부라는 거잖아. 부부. 그런데 둘이 이혼을 했다고 해봐. 이혼했으면 대가관계가 파괴됐죠. 그러든지 말든지 갑하고 을하고 보험계약은 여전히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그러니까 삼성생명은 보험금 받아 안 받아? 받아. 이 사람 보험금 안 주죠? 그럼 보험금이 연체가 되죠. 혜택은 못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혼하고 나서 열받아가지고 술 한잔 먹고 접시물에 빠져 죽었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면 생명보험금은요? 와이프한테 줘야 되는지 안 돼? 줘야 되죠. 그걸 얘기해? 이혼을 했어도 갑이 사망하죠? 그럼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갑의 전처한테 줘야 된다 이 말이죠. 대가관계가 흠결이 돼도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는 여전히 유효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하다. 자, 문제. 여러분,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계약 성립 시에 특정될 필요가 없고 줄고 현존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태아라도 무방. 이런 우리 보면 여러분요. 태아보험 들어요 안 들어요? 태아보험 들죠? 그건. 2번.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해서 가진 채권에 관하여 줄고요.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대해서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 이것도 제3. 봐봐. 이 말이지, 봐봐. 우리가 여러분요. 꼭 을이 병한테 돈을 줘야지 유효인가요? 꼭 돈을 줘야 돼? 그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한다? 을이요. 병한테 돈 빌려준 1억이 있는데요. 갑이 뭐냐? 갑이요. 이 딸내미의 아버지예요. 딸내미 아버지가 그러나 이 사람이 하도 돈 안 주니까 병이요. 을이요. 너를 묻어버리겠다 그러니까요. 을이요. 병이요. 아버지가 뭐라 하냐?
내가 1억짜리 아파트를 너한테 줄 거니까 너 우리 딸내미한테 더 빌려준 돈 받지 마라. 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러면 딸내미 입장에서는요, 돈 1억 빌렸는데 그럼 돈 1억을 갚아야 되는데 돈 1억을 갚지 않아도 되니까 유리하다 불리하다? 유리하죠. 그것도 제3절 위한 계약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3번 낙약자는 을이죠. 요약자와 제3자 사이 법률관계. 줄거 요약자와 제3자. 여기죠. 여기 요약자와 제3자. 꼭 이렇게 나와. 이게 봐봐. 요약자와 제3자 이것을 뭐라 한다? 대가관계. 대가관계. 여러분 대가관계의 관계는 아무런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대가관계에 대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요약자도 대가관계의 부존재를 이유로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거절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3번은 여러분 자주 봐야 돼요. 알겠죠? 4번 낙약자 을은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 또 나왔죠?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 이걸 뭐라고 얘기해? 대가관계에 대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5번 요약자와 낙약자 간의 매매계약이 허위표시로 갑하고 요약자와 낙약자는 누구죠? 갑하고 을이죠. 허위표시로서 무효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제3자는 아무리 선이라고 할지라도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요? 수익자는 제3자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정답 몇 번이다? 정답 5번이죠. 자, 23번은요 틀린 것은 1번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라도 계약을 해제된다 안 된다? 안 돼. 제3자는 계약을 뭐 할 수 없다. 저기 해제할 수 없다. 뭐는 청구할 수 있어? 채무불이행 줄 것이고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줄 것이고 손해배상 청구. 2번 제3자를 위한 계약이 해제가 된 경우 이미 제3자에게 이행을 한 낙약자는 제3자에 대해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이미 제3자에게 이행을 한 낙약자는 제3자에 대해서 원상회복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 말했잖아요. 제3자 봐봐. 갑하고 을 사이에서만 무효취소 해제 부당이득 원상회복이 있어도 갑하고 을 사이에서만 병한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 왜? 병은 계약의 당사자다 아니다 이렇게. 몇 번이에요? 3번. 자요 3번.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약자 을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한다. 직접 동그라미 청구. 요약자가 위 수익의 의사표시 후 낙약자의 귀책 사유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죠. 그러면 줄거 수익자는 맨 끝에 손해배상을 청구. 수익자는 뭐는 안 돼? 해제는 안 돼. 뭐는 돼? 손해배상은 돼. 4번 제3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후 요약자와 낙약자가 임의로 제3자의 권리를 뭐한다? 변경.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임의로 변경. 절대로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어떻게 변경해야 돼? 그래서 거기다가 제3자의 동의나 미리 변경권을 유보한 경우 제3자의 동의나 미리 변경권을 유보한 경우 가능해. 알겠죠? 5번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도 낙약자는 요약자의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수익의 의사표시 하든 말든 무조건 취소해.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면 제3자는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정답은 2번. 24번 틀린 것은 1번 낙약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3자는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없다. 손해배상만 청구. 무효 취소 해제할 수 없다. 부당이득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 1번 정답. 2번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요약자, 낙약자가 무효, 매수인인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이 부당이득이라는 것을 이유로 줄고 수익자를 상대로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누구하고? 갑하고 을하고. 3번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 줄고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 그것을 뭐냐? 그것을 형성권이라고 그래. 형성권.
형성권은 여기 양도, 상속, 가등기, 채권자, 대위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4번 요약자와 수익자, 줄거 요약자와 수익자, 갑하고 병이죠. 뭐라고 얘기해? 이것을 대가관계, 이 대가관계가 무효라고 해가지고 요약자는 낙약자에게,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이행을 거부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렇게. 5번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두고 이익의 향수 여부에 대해서 확답을 채우겠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자로부터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 줄 것이고, 수익이다, 수익 거절이다, 수익 거절, 이렇게, 수익 거절,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 25번 합의 해제부터는요, 한 40분 남았는데요. 그래서 내일이요? 내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했죠?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